자요, 선점. 자요, 선점. 그 다음에 습득, 발견, 이렇게. 자, 지금부터 봐요. 자, 여기요. 여기. 자요, 무주물이요. 무주물. 무주물이 뭐예요? 무주물. 소유자가 있어, 없어? 소유자가 없죠. 누구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 소유의 의사로 선점. 선점이죠. 선점.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주 점유라고 얘기를 해. 자주 점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자주 점유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무주물, 선점, 이렇게. 그러면요,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죠. 그런데요, 무주물은 봐봐. 항상 물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물은 뭐냐? 물건이야. 물건은 뭐다? 동산하고 부동산을 얘기해. 동산하고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그래. 알겠지? 항상 동사면 동산, 부동산이면 부동산이라고 따로 얘기하면 그것만. 그냥 물 그러면 무조건 동산, 부동산. 그러니까 무주의 동산이 있고 무주의 부동산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주의 동산. 그러면 동산은요 원칙적으로 선점이 돼. 선점이란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부동산은요 언제나 국유가 돼. 국유. 그런데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학술이나 기예나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고의 중요한 자료. 그럼 뭐가 된다? 학술이나 기예나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럼 이걸 뭘 한다? 뭐죠? 이것은 선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서 뭐다? 국유가 돼. 여기서 중요한 말의 뜻은 뭐냐면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저 신안 앞바다에 보면 고려청자 있어, 없어? 있죠. 고려청자. 지금 고려청자요, 누가요? 주로 간 사람 있어, 없어? 없죠. 왜요? 그거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내가요 목숨 걸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건져오죠. 그럼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만약에요 개인이 가지라고 해봐. 거기요 온 동네 조폭은 다 모일 거예요. 알죠? 명랑해지죠. 명랑해전.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명랑해전이잖아요. 울돌목. 알겠죠? 그래서 거기 뭐다? 난리가 나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요 유실물 습득이죠. 여러분 유실물이 뭐예요? 유실물. 여러분 지금 비가 온단 말이죠. 눈이 온단 말이죠. 학원에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갈 때 되니까 햇빛이 쨍쨍 쬐요. 우산을 모르고 놓고 갔어. 그러니까 내가 그 우산을 일부러 버리면 소유권의 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우산을 가지고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고 가져가야 되는데 깜빡했죠. 뭐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지배를 떠나 있죠. 그것을 유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실물. 알겠죠? 그래서 유실물 습득이죠. 그럼 유실물은 뭐죠?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학원에 전화하죠. 뭐라고 전화해요? 우산 좀 보관 좀 해주세요. 알겠죠?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뭐만 있으면 된다? 뭐만? 습득. 습득은 뭐다? 점유만 하면 된다. 점유. 여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죠. 여기는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고 점유하죠. 몇 개월 있다가 신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 것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매작물 발견. 매작물 발견. 이렇게요. 매작물 발견. 이렇게 돼 있죠? 매작물은 뭐죠, 여러분요? 오래된 고분에서 뭐가 나오죠? 도자기 같은 거 나오죠? 오래된 고분에서. 그것을 매작물이라고 하죠. 그 오래된 고분일지라도 후손인들이 대부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상속인이 있죠? 그래서 매작물도 보통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뭘 하지 않는다? 점유.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점유 가지고 뭘 하도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발견이라고 된다. 발견, 이렇게, 발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이것은 신고고 몇 년? 1년이야. 1년. 여기는 6개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바꿔서 시험에 나와. 알죠? 유실물은 6개월이고 매작물은 1년이죠. 그럼 봐봐요. 유실물하고 유하고 비슷하죠? 유하고 유실물하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상적으로 암기하라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문제풀이 특강생에 있는데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 혹시 기억나요? 혼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혼합 사실행위하고 순수 사실행위하고 기억 안 나요? 순수 뭐가 순수해? 오케이. 매장 매, 주, 가, 발명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혼합 사실행위는요. 사, 부, 선, 물. 그래서 물건은 유실물. 알겠죠? 물건은 유실물. 이렇게 봐봐. 여기 매작물 발견. 매작물 발견만 하면 돼.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자 봐요.
여기요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 여기요 사부 선물할 때가 선점이에요. 선. 유실 물할 때가 물이에요. 물. 선물.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여기란 말이죠. 여기. 그런데 봐봐. 점유는 뭐죠? 점유는 뭘 한다?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 지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 그래서 이 점유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혼합이라고 그래. 알겠죠? 여기 점유하죠. 점유. 이것도 뭐다? 혼합이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하고 유실물 습득. 그래서 사부 선물이죠. 유실물 사부 선점, 무주물 선점. 이것은 혼합이 돼. 혼합. 여기는 발견만 하면 돼. 발견. 점유도 필요 없고 발견만 하면 돼. 그럼 뭐다?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뭘 한다? 순수라고 얘기해. 순수. 그래서 여기요 매장물 발견, 주소, 가공, 발명.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그럼 지금 이해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순수 사실행위.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혼합 사실행위, 순수 사실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요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봐. 이런 우리가 권리변동 배웠죠. 문제풀이. 권리변동할 때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 배웠잖아요. 그 원시취득이 다 소유권 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취득시효하고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이게 다 원시취득이야. 지금 우리 지금 뭘 배웠죠? 지금 소유권 배우고 있죠? 다 원시취득이란 말이죠. 여기 밑에 봐. 밑에 첨부도 써. 거기다가 옆줄 긋고 원시취득이라고 써. 첨부도 원시취득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시취득은 소유권 부분에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첨부는요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혼화가 있고 혼화, 그 다음에 가공이 있어. 먼저 혼화하고 가공을 먼저 설명하고. 혼화가 뭐냐면 여러분요 이런 것이죠. 경기도 쌀 한 가마하고 철원 쌀 한 가마가 섞였어. 그러면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혼화라고 그래. 참기름하고 들기름이 섞였어. 분리할 수 있어 없어? 그걸 혼화라고 그래요. 자 그럼 가공은 뭐죠? 가공은요 타인의 동산이요.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이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 여기 뭐죠? 타인의 동산이 뭐예요? 목재에다가 여러분 노력이 뭐죠? 노력이 뭐죠? 목공을 해. 목공을 해서 의자를 만들어. 의자. 알죠? 이걸 가공이라고 해요. 이 새로운 물건을 가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고기 있죠? 소고기에다 뭘 한다? 요리를 해. 그래서 뭐 한다? 스테이크를 만들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밀가루 있죠? 밀가루에다가 뭐를 해요? 제빵을 해. 제빵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알겠죠? 케이크.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가공이라고 그래.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재료. 동사의 재료죠? 재료주의라고 그래. 재료를 댄 사람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도 이 재료보다 물건의 가격이 현저하게 다액이야. 그러면 봐봐요. 밀가루는요 1,000원인데요 케이크는요 2만 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 취득해. 거기 보면 여러분요 가공 그렇게 나와 있죠? 가공.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다? 재료주의.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가공주의.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다. 그랬을 때 가공주의. 이렇게 됐죠? 그럼 부합 봐봐. 부합에는 여기요 동산 간의 부합이 있어. 동산 간의 부합이 있고 여기요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 간 아니에요.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 자 지금 또 부합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자 그럼 봐봐. 여기 건물이요 1층이 있어. 1층 갑이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여기요 을이죠. 을이요 증축을 해. 증축을 해. 여기요 갑이 부동산인데요 여기 을이요 2층에 증축을 해. 증축했죠? 이 증축한 것이 이것이요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뭐란다? 부속물이 될 수 있다. 부속물, 이렇게 물건.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이것은 뭐다? 비용의 문제이다. 이렇게. 자, 독립성이 있다 없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봐봐요. 내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이거죠. 내 신체에 붙어 있죠? 그렇잖아요. 독립성이 있어 없어? 있어?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뭐 뽑아야죠. 알겠죠? 독립성이 없죠?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신체의 구성 부분이죠. 신체에 부합되어 있다고 그래.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럼 봐. 이분 머리 길죠? 머리를 커트했어. 커트. 잘랐어. 그러면 그 머리카락은요, 자른 것은요, 이 자기 신체하고 뭐가 됐어? 독립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는 그 머리카락은요, 이 신체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죠? 달라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그럼 그 머리는 따로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가발 아니에요, 가발. 알겠죠? 그걸 얘기해. 자, 볼까요? 이러면요, 페인트요, 페인트 통에 들어있는 상태를 페인트라고 그래. 페인트죠? 이 페인트를요, 뚜껑을 열어서 벽에다 발랐어. 벽에다 바르면 저 벽을 뭐라 한다? 더 이상 페인트라고 하지 않죠. 저걸 뭐라 한다? 벽이라고 해야지. 벽. 저것을 흰색 페인트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알겠죠? 페인트는 통 안에 들어있는 걸 페인트라고 그래. 그걸 뭐라 한다? 독립성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페인트를 사고 팔고 하잖아요. 물건의 객체가 돼. 거래의 객체. 그런데 페인트를 벽에 딱 발라버리죠. 페인트 떼낼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죠. 그 없는 것은 뭐라 한다? 페인트는 이제는 독립성이 없어. 왜? 벽의 구성 부분이니까. 그걸 뭐라 한다? 뗄 수 없다. 그걸 부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바른 페인트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페인트공은 페인트를 저기다 벽에다 발랐죠. 그런데 뭐 달라고 그래? 돈을 달라고 해야지. 돈을, 비용을. 그래서 비용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합이 뭐냐? 이런 봐봐요. 벽에다가 페인트를 바르죠. 뗄 수 없죠.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죠. 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벽지를 떼가지고 다른 벽에다 바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부합이라는 것은 뗄 수 없거나 그걸 분리복구라고 그래. 분리복구할 수 없거나 분리복구는 된다 할지라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걸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TV 지금 달려있죠? TV 뗄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 다른 데다 달면 TV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것을 부합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지금 우리 지금 창문에 보면요, 밖에 외벽에 지금 뭐가 됐죠? 코팅 되어 있죠? 코팅 되어 있잖아요. 저거 뗄 수 있어 없어? 크레인 가지고 와서 뗄 수 있죠. 떼면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저것을 부합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부합이란 말은 구성 부분이다. 부합은 독립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서 뭐라 한다? 저게 뭐예요? 그러면 흰색 벽인데요 이래야지. 흰색 페인트인데요? 내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여기서 무슨 다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알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주에서 비용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비용이라는 것은 구성 부분이 아닌 것으로서 OX, X 비용은 구성 부분이 돼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봐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내 게 아니야. 봐봐.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 지금 의리 중축했죠. 그런데 이거 누구 거? 1층은 누구 거? 갑. 2층도 누구 거다? 독립성이 없으니까 갑의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독립성이 있죠. 2층이. 1층은 누구 거? 갑. 2층은 누구 거? 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을. 그러니까 2층은 을의 거니까 2층은 1층의 구성 부분이 아니죠. 부합이 아니죠. 2층은 따로 등기해가지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물건의 객체. 여기는요 독립성이 없다잖아요. 증축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뭐요? 2층하고 2층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성 부분이고 달라붙었다 부합이다. 2층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을이 증축했는데 누게 됐어? 갑의 소유가 됐죠. 갑. 누가 증축했는데? 을이. 누구의 소유가 됐다? 갑. 그래서 을은 갑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요 어느 한 여자를 눕혀놓고요 마사지를 했어. 마사지 다 해놓고 딱 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야 이 말이죠. 뭐 달라고 그래? 비용 달라고 하죠. 돈 달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이런 마사지샵 안 가봤어? 나도 안 가봤어. 근데 가가지고 뭐를 막 했어.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야.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지지고 볶고 파마를 했어. 해가지고 얼굴 딱 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야. 뭐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내게 아니잖아요. 뭐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한다니까요. 옷을 수선을 막 했어. 보니까 내 옷이 아니야. 뭐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하죠. 구두를요 수선했어. 보니까 내 구두가 아니야. 뭐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걸 비용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면 누가 한다? 내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먼저 독립성이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물권의 객체가 된다.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그럼 봐봐. 여기 신체죠. 내 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독립성이 있어 없어? 있어?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겨. 있어 없어? 없죠. 이 팔은 뭐라고 그래? 신체의 구성 부분. 뗄 수 있어 없어? 없어. 분리복구 못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신체에 뭐가 되어 있다? 부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의 부합 그랬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냐 없냐 그 위에 거 그것만 정확하게 보면 돼. 그 밑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 여러분 동산 이제 부동산 했죠? 동산 간에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이죠. 주종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요 이제 호남물이니까 좀 설명은 좀 그렇긴 한데 18K 그 반지 링 있죠. 링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박는다 이 말이죠. 둘 다 동산이죠. 동산이 둘 다 붙었죠. 한번 붙으면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니 18K가 여기 붙으면 안 되잖아 이제 더 이상.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지 소유자가 누구다? 반지는 누가 소유자가 돼? 다이아몬드를 댄 사람이 소유자가 돼야 되겠어. 링 18K를 링 댄 사람이 소유자가 돼야 돼요? 다이아몬드죠. 왜요? 반지 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지 그것을 18K 반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다이아몬드하고 18K하고 어디가 더 주다? 다이아몬드가 주다. 그러면 주하고 종을 이렇게 구별이 딱 되죠. 그러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 다이아몬드를 제공한 사람이 반지를 다 가져가고 18K 그 사람한테 돈 주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종이 구별이 되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런데 주종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애매하다 이 말이죠. 18K하고요 14K가 붙었어. 18K 10돈하고 14K 15돈이 붙었어. 알겠죠? 그러면 가격 차이가 애매하죠. 이럴 때는 어떡한다? 부합 당시 가액 비율.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부합 당시예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뭘 한다? 공유해. 공유. 거기 한번 봐봐. 동산간은요 주종이 구별이 된다. 주된 동산 줄고 주종이 구별이 안 된다. 부합 당시 거기다 별 하나에 거기다 뭐라고 하면 된다? 현재 가액 그러면 큰일 나. 현재 가액 그러면 큰일 나. 부합 당시 가액 비율. 부합 당시. 알죠? 공유한다 이 말이죠. 부합 당시.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오후에 특강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다음 주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인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요. 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유치권하고 저당권은요. 보통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것은 보통 7문제에서 8문제가 정도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물권법을 다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주를 해가지고 채권법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3시 10분에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